보는 뉴스, 듣는 뉴스, 트래블 데일리 동영상 뉴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제주도를 여행하는 패턴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가을 시즌 제주 여행 계획 조사 발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디지털 역량 강화 2차 교육이 진행됩니다. 관광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10월에서 11월 2달 사이에 진행됩니다. 에티하드 항공이 가족 포함 학생 할인 요금을 선보였습니다. 렌트카가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조사됐습니다. 엔터프라이즈 홀딩스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명 중 6명이 렌터카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리핀 관광부가 여가 목적의 필리핀 내국인 국내 여행 허가한다는 소식 전해왔습니다. 티웨이 항공이 스마트한 운항 관리 시스템 구축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개발 통해 안전 운항 관리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에어비앤비가 친절한 한국 여행지 10선을 공개했습니다. 가을 정취가 가득한 터키의 여행지는 어디일까요? 터키 문화관광부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트래블데일리 동영상 뉴스 10월 7일 수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트래블 데일리 동영상 뉴스는 유튜브에서 여행 중개소 또는 트래블 데일리를 검색하시면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소리로만 듣고 싶으시면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에서 여행 중개소를 검색하시면 쉽게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 10월 7일 수요일자 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주도를 가장 많이 가죠. 그죠? 지난 추석 때도 그렇고, 개천절 연휴, 한글날 연휴 해서 제주도 항상 많이 가요. 그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반기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참 간사해요. 그죠? 코로나 아닐 때는 막 서로 들어오라 그러면서 코로나 되니까 또 오지 말라 그러고, 그죠? 아무튼 참 재밌는 인생 같아요. 자, 제주도를 여행하는 패턴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또 좀 변화가 나타났다고 하네요.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가 9월에서 11월 가을 시즌 제주 여행 계획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나 설문조사를 해봤대요. 그래서 요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10월 달이 가장 많이 제주도를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곧 다가오는 한글날 연휴, 한글날 연휴는 이제 10월 7일부터 11일 정도까지로 보내요. 요때가 추석 연휴보다 더 많대요. 예, 계획하고 있는 게 며칠 뒤가 제주도 여행. 자, 추석 연휴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한글 연휴와 비교적 고른 분포로 나눠서 제주도 방문할 계획으로 나타났답니다. 조사를 해보니. 자, 여러분들은 제주 여행을 왜 선택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여행인데 비행기를 타고 가서 기분이 더 여행 가는 기분이 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제주도만의 어떤 특유의 어떤 경치 그런 것들이 있죠. 아마 비슷할 거라고 봐요. 제주 여행 선택한 이유로는 이제 청정한 자연 환경이 한 반 이상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동거리가 적당해서가 한 30% 정도 나왔고, 제주도의 다른 지역 대비 코로나19로부터 안정성에 대해서 50% 이상이 안전할 것 같다고 답해서 위험하다는 응답 6%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코로나19 이후 제주도에 관심도에 관해서도 증가했다는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가을 시즌 제주 여행에서 특별히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이제 숙박업소의 위생 상태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걱정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음식물 위생 상태, 그리고 이동수단 위생 상태, 공항, 비행기 등의 위생 상태, 그 뒤를 이렇게 이제 순서가 나타나는데 온통 위생 상태예요. 한 가지 좀 되묻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기분 나빠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위생 상태를 많이 따지는 게 좋죠. 이왕이면 깨끗한 게 좋은데, 본인 신체의 위생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깨끗한 건 좋은 거니까, 예. 그러고, 이제 쇼핑 장소의 위생 상태, 예. 다 위생 상태야, 그냥. 관광지 위생 상태, 다 위생 상태, 예. 위생 상태가 이제 때가 때이진 만큼 아무래도, 그러니까 위생 상태라기보다도, 뭐라고 그럴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좀 안전하냐, 이런 거겠죠. 근데 이제
굳이 답변을 하자면 위생 상태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니까 이런 거 나온 것 같고, 가을 시즌 제주 여행의 예상 체류 기간은 한 평균 3.5일 정도. 그리고 1인당 지출, 평균 지출액은 항공료 빼면 39만 4,800원 정도. 그 다음에 동반하는 제주여행을 누구랑 같이 동반할 것이냐는 평균 한 3명 정도, 이 정도로 나타났대요. 지출 비중이 가장 많은 건 이제 숙박비가 가장 많대요. 아, 숙박비가 가장 많군요.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에 식음료비가 그 다음인데, 제주도에서 밥 한 끼에 비싸다는 그런 말들이 많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주 여행에서 좀 개선돼야 될 점이라고 보고, 또 한때는 중국인이 제주 여행을 점령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중국인은 없고 한국인이 또 점령을 다시 했네요. 그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자, 동반은 누구랑 할 것인가? 이제 가족이 가장 많았고, 친구도 있고, 혼자도 꽤 돼요. 직장 동료는 굉장히 적습니다. 예. 직장 동료랑 굳이 제주도 여행 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제주에서의 선호 활동. 요거는 이제 자연 경관 감상이 6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맛집 여행이 56%, 그 다음에 뭐 트레킹, 산 오르는 거 이런 게 한 48%. 야외 활동을 즐기려는 성향은 지난 조사들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뭐 방에만 있을 거면 제주도 안 가겠죠.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자연을 보러 여행을 많이 가겠죠. 방문 예정 지역이 1, 2가 성산 일출봉이 55%, 그 다음에 한라산, 그 다음에 중문관광단지, 이중섭거리, 서귀포 올레시장, 협재, 뭐 용담 해안도 인근 곽지, 한담 해변 애월읍 쪽, 그다음에 뭐 조천읍 쪽, 표선 해수욕장 뭐 요런 데가 이제 많네. 아무래도 해수욕장에 많이 집중이 돼 있을 것 같네요. 이번 여행에서 이용 예정인 숙박 유형도 이제 콘도 리조트가, 그다음에 5성급 호텔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숙박보다는 위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있는 고급 숙박 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제주 여행은 또 겨울에도 좋아요. 그죠? 아무래도 이쪽 수도권 쪽보다는 좀 따뜻하기 때문에, 아무튼 제주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게 또 축복 아닌 축복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뭐 가볍게 제주 여행 어떻게 변하고 있나 첫 소식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한국관광공사에서 국내 관광업계 종사자 대상 관광산업 생태계 변화에 따른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디지털 역량 강화 2차 교육을 10월과 11월 중에 실시한다고 하네요. 이번 교육은 지난 9월에 이어 실시되는 2차 교육으로 총 7회 한답니다. 7회. 10월 21일, 22일, 23, 29, 30, 11월에는 5일, 6일 이렇게 해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교육과정은 전반적인 디지털 관광산업 트렌드를 소개하는 공통과정과 디지털 콘텐츠 기획 제작, 소셜미디어 및 검색 엔진 활용, 마케팅 등 본인의 디지털 역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수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각 과정별 각각 70명까지 선착순 모집, 복수 과정 신청 가능하고요. 참가 신청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전용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참가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자, 이제 뭐 유튜브 개설하고 SNS 어떻게 다루나 이런 거 내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하나 저희가 좀 쓴소리를 하자면, 이번 프로그램도 그렇고 지금 한국여행업협회에서 하는 그 교육 프로그램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좋은 프로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진짜 온라인 요거 좀 하는 것도 있고, 뭐 어떤 부분은 또 뭐 어떤 블로거 하시는 분이 그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자기 블로거 자랑하려고 강의 내용이 대부분 됐다는 그런 것도 있고, 대부분 뭐 이제 온라인 시대라고 그래갖고 뭐 유튜브 같은 거 개설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뭐 촬영, 편집 이런 거 가르치는 것 같은데, 좀 한쪽으로 좀 몰리는 것 같아요. 그죠? 오히려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 거보다는 좀 인문학 강의 같은 거 통해서 진짜로 가장 기초가 되는 어떤 그 사상, 아이디어,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창의력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뭐 고전에 대한 핵심 부분을 좀 뽑아서 알려준다던가 이런 게 사실 저 도움이 돼요. 예. 유튜브 강좌 이런 거 유튜브 기존 채널에 많이 있어요. 굳이 국가 예산 쓰면서까지 이거 없는 거보단 낫지만, 너무 그쪽 관련한 이런 교육들이, 우리 관광업계 종사자 대상 한다는 교육들이 요즘에 이런 쪽으로만 너무 몰려 있어요. SNS 무슨 온라인 관련 마크 컨텐츠 제작하는 법, 이거 그냥
유튜브 찾아보면 더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근데 굳이 정부 돈 들여서 이거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이거에 집중돼서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유명하시고 잘하는 인문학 쪽, 철학이나 인문학 쪽 이쪽 하는 게 오히려 우리 업계 종사자분들도 좀 창의력 있는 아이디어 나오는데 훨씬 도움이 돼요.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 쪽으로 좀 쏠리는 게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 에티하드 항공이 전 세계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요금 선보였습니다. 이코노미 클래스는 10%, 비즈니스는 5% 할인 적용되고요. 11월 말일까지 항공권 예매하고 내년 9월 말일까지 출발 조건입니다. 유효한 학생증, 공식 대학 입학 허가서 제시하면 요금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요금은 항공사들의 일반적인 학생 전용 할인 요금과 달리 동일 예약, 동일 항공편에 탑승하는 가족까지 할인 혜택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해외에 장기 체류하게 되는 학생 승객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코노미석 기준 수화물 최대 40kg, 비즈니스석 기준 수화물 최대 50kg까지 무료 수화물 혜택 제공한다고 하네요.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여행 변경의 유연성을 부여하고자 항공기 출발 96시간 전까지 1회 무료 변경 허용한다고 합니다. 관련한 것들은 이제 에티하드 홈페이지 보시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자가용을 이용한 여행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여행자들에 의해 로드트립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외신 저희가 가져온 겁니다. 외신. 엔터프라이즈 홀딩스가 올해 4월에서 5월까지 잠깐 엔터프라이즈 홀딩스가 엑스피디아인가요? 저 헷갈리네. 이게 어디지? 제가 이거 좀 봐야 되는데 아무튼 4월에서 5월까지 고객들의 동향을 조사한 결과 항공여행을 안전하다고 생각한 24%에 비해 10명 중 6명의 소비자가 렌터카가 안전하다고 여겼고 예약 차량 서비스인 우버와 리프트의 경우 13%로 굉장히 저조했고요. 택시 더 저조했고 대중교통은 더 저조했습니다. 내셔널 카 렌탈과 알라모 렌트카를 포함한 렌터카 업체들은 자사 상품에 대한 신뢰성 높이기 위해서 엔터프라이즈의 컴플리트 클린 플레이지와 같은 청결에 중점을 둔 보다 개선된 건강 및 안전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렌터카 업체들이 좀 더 방역 조치 더 깨끗하게 하는 그런 캠페인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 밖에도 엔터프라이즈는 보건당국 관계자들의 조언 및 미국 여행협회의 트래블 인 더 뉴 노멀 지침에 의거 직원들을 교육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직원들이 이제 렌트카 기존보다 더 깨끗이 하고 막 소독약 뿌리고 뭐 특히 손 많이 닿는 곳 이런 것들 깨끗하게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외신 하나 저희가 관광공사에서 나온 외신 하나 갖고 온 건데 아마 인식 자체가 렌터카는 그래도 많이 방역이 돼 있고 우리끼리만 나만 이렇게 남들과 많이 겹쳐서 안 타니까 좀 안전하다고 생각 당연히 하겠죠. 저 같아도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아무튼 뭐 코로나19 때문에 여행 패턴이 이렇게 뭐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과연 코로나 끝나면 또 다시 어떻게 제자리로 갈 것인지 아니면 뭐 조금 변화가 있을 것인지 사실 모르겠는데 제 생각엔 뭐 항공을 70%까지 채울 수밖에 없죠, 지금은.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항공도 뭐 만석이 되고 꽉꽉은 채우되 기존 방역 그러니까 코로나를 우리가 지금 겪으면서 진행되고 있는 방역 조치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뭐 건강진단서를 띄워라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존에 예전에는 안 했던 어떤 뭐 항공기를 최소한 한두 번 더 방역을 한다던가 그다음에 손님이 내려서 청소할 때 기존에 그냥 뭐 청소 정도만 했는데 방역을 더 바이러스가 아예 존재하지 못하도록 더 방역을 추가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더 이제 앞으로 보편화될 거는 같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변해갈지는 이 세상에 아무도 모르죠. 오직 신만이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대략 여기까지고 저희가 10월 8일 목요일 한국 시간 밤 8시 기존대로 라이브 방송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제는 저희가 정해서 게시판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안녕!